뉴스 정면 승부. 네, 안녕하세요. 박형주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김상우 앵커가 휴가를 가서요. 어제부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증후군 들어보셨습니까?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오늘 같은 크리스마스 이브나 시끌벅적한 연말 연시에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울해지는 증상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올 크리스마스에는 유독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안녕들 하십니까? 이 대자보 열풍도 우리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 같은데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는 크리스마스 이브답게 유쾌하고 훈훈한 이야기도 해보고 싶습니다만 안녕하지 못한 정치, 경제, 사회 짚어볼 문제가 참 많은 게 현실이군요. 자, 오늘 뉴스 정면 승부 yes, or와 no로 시작합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만 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고 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국회가 이 아동학대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아동을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처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아동을 학대한 부모는 친권이 박탈된다, 이런 내용도 포함됐군요. 자,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께 여쭤볼 질문은요. 이 아동학대 처벌 강화 적절합니까? 자, yes 혹은 no로 대답해 주시고요.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저희들이 한 분 추첨해서요.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 드리고 있습니다. 자, 12월 24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철도 노조 파업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네. 16일째죠, 오늘. 네, 벌써 그렇습니다. 노동계 여야 모두 여전히 설전을 이어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진전은 없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정홍원 국무총리는요. 오늘로서 16일째 접어든 철도 파업과 관련해서 원칙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예. 정 총리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 이상으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즉각적인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예. 또 최근에 민주노총 사무실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도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국무총리는 그 국무회의 직후에요. 철도 파업과 관련한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명분 없는 불법 파업이라는 점을 설득하기 위한 이른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예. 자, 국회에서도 설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민영화를 못하도록 아예 법으로 정하자,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반해서 새누리당은 민영화 주장은 괴담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요. 정부가 조건부 면허 발급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철도공사가 법무법인 자문을 받은 결과 전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정부의 설명이 허구라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과거 문재인 의원의 발언 등을 부각시키면서 적극 방어에 나선 모습이었는데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철도 노사 그리고 장관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국민적 담보를 확보하자,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예. 법 대신에 어떤 국민적인 약속, 합의를 하겠다, 이런 건데요. 설득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일부 교수단체들도 이 철도 파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자,
라는 그런 기자회견을 열었군요. 그렇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교수 학술 단체들은요. 오늘 오전 민주노총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화를 거부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박근혜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틈만 나면 외쳐왔던 국민 행복과 소통 그리고 법과 원칙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면서 87년 이후에 민주노조 운동의 상징이었던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침탈은 노동운동 자체를 말살하는 독재적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날 회견에는 전국 교수 노동조합 그리고 학술단체 협의회 등 4개 단체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예. 자, 박근혜 대통령은 군부대를 찾아갔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이니까요. 오늘 그 연말을 맞아서 박근혜 대통령은 강원도 인제에 있는 한 신병 교육부대를 격려 방문했습니다. 예. 또 오후에는 최전방 일반 전초 등도 방문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군부대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취임 이후는 처음이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은 거는 그 당선자 시절이었던 지난해 12월이었다고 합니다. 예. 대통령은 최근에 그 북한 장성택 처형 이후에요. 한반도 정세 그리고 우리의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연일 안보를 강조해 왔는데요. 그 일환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한편으로 철도 파업으로 지금 상당히 냉각돼 있는 정치적 상황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민생과 안보 행보를 함으로써 다소 좀 숨고르게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축은행 두 곳에서 금품을 수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 무죄를 선고받았네요.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요. 오늘 알선수재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박 의원은 지난 2008년에서 2011년 사이에 임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혜저축은행 대표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총 8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9월에 불구속 기소된 바가 있었습니다. 예. 재판부는 그러나 이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예. 박지원 의원은 판결 선고 이후에요. 검찰이 표적 수사로 나를 죽이려 했지만 살아남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또 11년간 검찰과의 악연을 이제는 좀 끊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쨌든 박 의원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을 좀 제대로 받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게 지난 대선 때 불거져서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그렇죠. 정치적으로 이게 좀 탄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예, 일단 법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네네. 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을 소환 조사했군요.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요. 오늘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서상기 정보위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2007년 정상회담 대의록을 열람한 경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예. 앞서서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김무성 의원은요. 당시 유세장에서 대화록 일부를 인용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검찰이 김무성 의원의 회의록 유출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런 보도를 놓고 여야가 다시 한번 격돌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검찰의 결론이 더더욱 지금 주목되는 그런 상황인 것 예. 같습니다. 일단 김무성 의원도 조사를 받았고요. 네. 또 서상기 정보위원장도 소환 조사를 받았고 조만간 뭐 검찰 그 수사 결과는 나오겠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보도에 대해서 검찰은 일단 선을 긋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예.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요. 네. 자, 법원이 이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과 여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죠. 네, 1살짜리 영아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립 어린이집 원장 민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예.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보육교사 김모 씨에게는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경화 판사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의사표현도 못해서 전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을 학대했다면서 장래 인격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 아동 학대 문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더 문제인데요. 이번 판결이 일종의 경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자, 연말을 맞아서 통신사들이 비상이 걸렸군요.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렇게 문자, 카카오톡 오늘 많이 받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예.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을 맞아서 이 문자와 통화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이 통사들이 지금 비상에 걸렸습니다. 통신사들은 크리스마스 당일 그리고 이브인 오늘 기존보다 통화량이 최소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문자 이용량이 대폭 늘어서 폭주가 예상됩니다. 이 카카오톡의 경우는 지금 문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1억 3천만 명을 돌파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오늘 그 문자나 데이터를 이용하실 때 상당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어쨌든 관계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그 스미싱 문자에 유의해달라고 아.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문자 때문에 통신사들이 애를 먹는다 연말이라서 이 마지막 아이템으로 하셔서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문자 오늘 안 보내실까 걱정되는데. 네, 오늘은 예, 이런 꼭 필요한 문자는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네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6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정윤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은 곳곳에 정체가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도심 명동을 중심으로 태계로나 을지로, 남대문로 모두 정체가 심한 편이고요. 강남 주변의 강남대로도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이동하는데 시속 20km 미만 정체입니다. 반포대로도 강남터미널 부근 일대로 신반포로와 함께 정체가 심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동하는데 남산 1, 2, 3호 터널이 모두 밀리고 있고 동호로 역시 수고가차도에서 동호대교 남단까지 압구정 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데 홍제램프 목간 지점 3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종암분기점 이전부터 쭉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으로도 성산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시속 20-30km 미만입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군자교 부근 2차로에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수락지하차도부터 군자교까지 쭉 정체가 이어지고 의정부 쪽으로 가는데도 용비교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창동교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정체 서행을 반복하고 있고요. 반대편 일산으로 가는데도 잠실대교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난지나들목까지 역시 긴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 건너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다시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청담대교까지 시속 30km 안팎이고 반대편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잠실대교부터 여의교, 다시 한번 양화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구간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 밖에 분당 수서로 이용해서 도심 진입하는데 전 구간 밀린다고 보셔야겠고요. 이어지는 청담대교는 양방면에서 정체, 성수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차량 밀립니다. 그나마 현재 영동대교 상황이 여유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부간선도로도 도심 쪽이나 외곽 쪽으로 거의 전 구간 밀린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양방향 시구간 정체가 상당히 심한 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한남대교 북단에서 남단을 지나 이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기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후로도 구모분기점 부근 일대로 다시금 정체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만 오늘도 철도 파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6일째죠, 오늘이. 코레일과 철도노조 모두 서로 양보할 생각도 대화할 생각도 보이지 않고요. 또 이틀 전 정부의 공권력 투입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중재도 지금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저희들이 이철 전 코레일 사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8년까지 3년 동안 코레일을 이끈 바 있는데요. 최근에 철도 파업 또 민영화 의혹 논란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이 전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코레일에서, 그러니까 사측이겠죠, 네. 보낸 문자가, 우리 이 전 사장님께 문자를 보냈다고 하던데요. 예.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형식은 상당히 정중했고, 예. 저도 정중하게 답장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노조를 격려하는 게 파업 장기화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파업 자체가 국민의 발을 묶는 행위가 아니냐 하고, 그렇게 항의성 어떤, 문자를 보냈는데, 저는 예. 그게 아마도, 네네. 회사에 보고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니냐 하고 보고하기 진정을 위해서. 했습니다만도 예. 저는 뭐 그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하. 사실 여부는. 근데 저는 거기에 정중하게 답변을 했는데 예. 답장을 보낸 내용은 정말 그 파업은 누구한테도 좋지 않다. 예. 다 어려운 어떤 입장을 만드는 것인데 예. 국민들은 불편하고 파업에 참가한 직원들은 우선 월급 못 받고 예. 그 승진 안 되고 그리고 저 해고 위협에 이제 직면하게 되고 예. 잘못하면 구속의 위험도 있습니다. 예.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민의 철도를 팔지 말라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그런 어려움 입장에 있는 동료들의 어떤 그 입장을 조금이라도 예. 헤아려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과 이 평지 풍파를 일으킨 책임은 네. 정부에 더 큰 거 아니냐 하고 저는 아하. 그렇게 답장을 했는데 아주 정중하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코레일 쪽에 최근에 이 전 사장께서 여러 언론에 나와서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런 그 의견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보네요. 그런데 사실은 그 직원들의 거의 대부분, 예. 간부들의 거의 대부분도 정부의 수서발 KTX 분리 민영화 이건 반대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철도 직원들이요. 그걸 찬성하는 직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 심지어는 그 현재 사장은 지금은 입장을 달리하고 계십니다만도 예. 원래 철저하게 민영화 반대론자였습니다. 작년도에 뭐 일간지 아주 경쟁 체제 말이 안 되고 예. 분리 민영화는 절대로 안 된다. 예. 그건 철도를 망하게 하는 일이다. 예. 포기에 져야 된다. 이런 명쾌한 논리를 전개를 하셨는데 지금은 전혀 반대. 그러면 그 행동을 과거에 2005년에서 3년 동안 이철 전 사장께서 현직에 계실 때 그때 네. 지금 최 사장하고 같이 근무를 하셨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연반입니다만도 예. 같이 근무를 그때 했습니다. 그러면 직책이 그때는 부사장이었던가요? 예, 지금 최 사장님이 예. 그 당시에 부사장이었고. 당시에도 그러면 그 철도 이른바 민영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했었다 이런 얘기신 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분은 뭐 철저한 그 민영화 반대론자였고, 지금 요 얼마 전까지도 예. 그런 입장을 전지했다는 게 그냥 뭐 전원이나 구두로 전달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 기고문으로 뭐 명쾌하게 아주 그게 제시가 돼 있으니까. 그럼 갑자기 왜 입장이 바뀌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도 그분의 입장도 좀 이제는 뭐 직원 철도 직원들은 굉장히 많이 비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도 예. 이거 오죽하면 그러겠냐 하고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분의 입장도 좀 이렇게 보살펴야 되지 않을까. 예.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180도 달리하는 행동을 하시겠느냐 하고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살펴야 한다. 누가 그렇죠. 보살펴야 합니까? 뭐 배후라고 말씀드릴까요? 뭐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예. 그렇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앞서서 네. 다른 대답하시면서 조금씩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네. 일단 민영화 논란. 그러니까 수서발 KTX 구간을 자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이게 과연 민영화냐, 민영화의 전 단계다, 아니다. 이렇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 우선 그 기관의 운영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예. 국영이냐, 공영이냐, 민영이냐 이 세 가지죠. 네. 다른 어떤 그 카테고리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 정부는 뭐 대통령과 장관과 총리까지 나서서 민영화는 절대로 안 간다. 직을 걸겠다 하는데 그렇다면 공영이다 하는 이야기도 못하고 계시죠. 예. 국영은 물론 아니고 그렇다면 민영이 아니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면 네. 그럼 뭐냐 할 때 답을 정부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막 굳이 표현하자면 59%의 민영이다 한다면 저는 그건 뭐 납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예. 이 자체는 저는 명백하게 민영이다. 민영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 우선 첫째는 상법의 지배를 받는 주식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건 민영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연기금이니까 이 소유는 공공기관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도 예. 소유가 아니라 그 자금의 성격입니다. 투자되는 자금이
투자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 민영입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그렇습니다. 문영이다. 예. 예, 공영일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되고 그렇게 운영되는 거죠. 예. 연기금은 공공의 목적이 아니라 그 투자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투자되고 운영되는 것이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 정부 쪽에서는 그 KTX 자회사를 설립하려는 이유가 결국은 경쟁 체제를 도입해서 지금 지적되고 있는 어떤 방만한 경영이라든가 이 네. 적자 구조 이런 걸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 경쟁 체제라고 하는 자체가요. 네. 민영의 특성입니다. 예. 국영이나 공영의 경우에 경쟁이라고 하는 건 극히 희소한 거의 유례가 없는 그런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경쟁 체제 할 때는 바로 민영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 이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코레일 방만 경영이라고 하고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고, 예. 특히 그 직원들이 엄청난 고임금을 받고 있다고 계속 선전을 하는데요. 예. 정말 기가 막힌 거짓말, 국민을 오도하고 사실을 호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좀 정부가 이성을 찾아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코레일은요. 네. 국영기업체 중에 임금이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제일 적은 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장기 근속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가 보니까 예. 전체 평균 급여가 비교적 높다는 건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높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다른 기관보다 훨씬 낮지만 좀 높은 것이 보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그것도 근속 연수가 높은 거는 제가 재직할 때부터 그 이후에도 줄곧 구조 조정을 하면서 기존의 직원들을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예. 신입 사원들을 안 뽑으니까 적게 뽑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장기 근속 직원들이 많아지죠. 예.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본다면 장기 근속자가 많고 또 이제 급여가 높아지어 있는 그런 임금 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예. 또 시간 내 근무 수당도 많고 예.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사 국영기업체보다 임금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예. 수준이다 하는 걸 제가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가 알겠습니다. 있고 네. 또 적자를 말씀하시는데 예. 적자도 이건 정부의 정책이 만든 적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선로 사용료를 지금 아마 7천 몇백억을 부담할 텐데 1년에 네. 그런 엄청난 선로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선로 사용료만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지금 당장 흑자로 돌아왔습니다. 아, 또 그런가요? 부채 이야기하는데요. 예. 세계 유례가 없이 건설 부채를 철도공사에 떠넘겼습니다. 예.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영화나 공사화 할 때 예. 있던 운영 부채마저도 정부가 흡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 철도공사는 건설 부채까지도 예. 철도공사에 떠넘기고 부채가 많아졌다. 부채가 예. 늘어났다. 적자가 많다 하고 이렇게 계속 그 철도공사를 모욕하고 직원들을 이렇게 음해를 한다고 합니까? 예. 직원들한테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평가를 많이 내리는데 예. 그건 사실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알겠습니다.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우리 이 전 사장님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자회사 설립은 결국은 경쟁 체제로 가고 이럴 경우에는 이 수익을 내려 하기 때문에 이건 민영하다. 그리고 네. 또 귀종 노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실로 들어가 보면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임금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낮다고 말씀드렸죠. 또 그리고 방만한 경영 때문에 적자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결국은 철도공사가 떠넘겨서다라고 이제 세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이 지금 시간이 얼마 한 30초밖에 없는데요. 끝으로 그 전 코레일 사장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노사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 짧게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노조 쪽에서는 대화를 하자고 계속 나선 것 같고요. 예. 정부는 해당 초부터 대화는 없다. 법과 원칙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예. 이 전쟁 때 적과도 대화와 협상을 합니다. 예. 더구나 북한하고도 대화하자고 나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조하고는 대화를 못하겠다 하는 저는 정부는 물론 일시적으로 승리하거나 진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장기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다. 네. 그건 잘못하는 것이다 하는 걸 저는 정부의 다른 각도의 접근,
정부가 새롭게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하는 점을 알겠습니다. 그게 정부나 대통령한테 유리한 길이다 하는 점을 꼭 부탁드립니다. 예,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돼서 이철 전 코레일 사장과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네, 아동학대 처벌 강화 적절합니까? 오늘 저희 뉴스 정면 승부 예스, 노 질문인데요. 1249님은요, 예스 의견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미래의 어른들입니다. 폭력에 노출당한 아이들이 증가할 때마다 그 사회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라고 이렇게 귀한 의견 주셨습니다. 자, 저희들 잠시 2부에서는요, 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민식 의원과 함께 어제 정무위를 통과한 신규 순환 출자 금지와 관련돼서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정면 승부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시인 민용태 고려대 명예교수입니다. 전부 아침마다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산에 오릅니다. 거기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산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배웁니다.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재미. 그런 맛으로 이 자연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산에 가면 혼자 핀 꽃은 없어요. 전부 어울려도 피어 있어요. 나무 혼자 있는 나무 없어요. 꽃 혼자 피지 않아요. 너무 재미없잖아요. 혼자 핀 꽃은 얼마나 쓸쓸해 보여요. 그죠? 그런 것 속에서 이 우주 속에 혹은 이 자연 속에 아니면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시죠.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셀 수 없이 많은 그 어려움들을 넘어 오늘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기까지 평생 희생할 줄만 알았지 자기를 위해 모을 줄은 몰랐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여전히 고단하고 지친 그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싶어 이제 기초연금이 한 발 더 다가섭니다. 기초연금법이 만들어지면 내년 여름부터는 매달 최대 20만 원까지 부담은 덜어내고 혜택은 더해 대한민국이 함께 드립니다. 세대를 잇는 마음 기초연금.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함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부입니다. 이 대기업의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는데요. 잠시 뒤 정무위 여당 간사 맡고 있는 박민식 의원, 새누리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원장 석승환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제 알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수준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을 찾을 때는 의료기관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 함께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한화생명은 알아요. 따뜻한 잔소리에 놀라운 효과를. 남편 뱃살 빼고 아내 지름신 막고 애들 게임 시간 줄이고. 어때요?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 당신도 함께 해보세요.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네, 정면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4부에서 선대인 소장과도 잠시 다뤘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 신규 순환 출자 금지 법안이 어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이른바 경제 민주화를 위한 주요 법안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는데요. 경제단체에서는 대기업의 투자 위축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과연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또 실질적인 경제 민주화를 열어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실효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을 연결을 했습니다. 박민식 의원은 이 정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고요. 또 법안심사소위 위원장도 맡고 있는데요. 이번에 통과된 신규 순환 출자 금지 관련 법안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민식 의원입니다. 예. 자, 연말에 많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더. 뭐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뭐 여당 할 것 없이 국민들이 국회가 제대로 일을 못한다 질타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많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최소한이라도 하자 해서 예. 지금 뭐 계속 법안 심사하고 법안을 이제 통과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순환 출자 금지 관련 법안은 사실 경제 민주화 법안 가운데서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관련 법안만도 국회에 여러 건 발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 이제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 우리 헌법 119조 2항에 명시되어 있고 지난 대선 국면에서부터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지금 뭐 시대적인 화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 우리 정무위에서 대표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근데 그것은 이제 어떤 대기업 재벌들의 어떤 행동, 이제 행태에 대해서 이제 이걸 좀 바로잡자라고 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 법안이라고 한다면 예. 어제 통과시켰던 이 순환출자 문제는 이 대기업 재벌의 어떤 몸체, 네. 이제 지배 구조에 관한 문제죠. 몸체에 관한 핵심적인 그런 입법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 민주화를 논할 때 가장 획기적인 법안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 예. 그 이제 간단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뭐 현대다, 삼성이다. 이제 이러면은 뭐 그것이 이제 순환 출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리란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예컨대 뭐 현대자동차는 기아자동차에서 몇 프로를 가지고 있고 기아자동차는 현대제철을 또 몇 프로 가지고 있고 예. 현대제철은 현대모비스를 몇 프로 가지고 있고 또 현대모비스가 다시 되돌아와서 현대자동차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사례가 많이 있는 거죠. 우리 대기업에. 예. 그런데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예컨대 100원이라는 돈을 출자를 하면은 그만큼에 해당하는 지배력을 가져야 되는데 예. 나는 100원을 출자하면서 실제로는 그 몇 배 되는 지배를 하게 되더라. 예. 라는 문제 때문에 이제 오래전부터 이 환상용 순환 출자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하지 않으면 제재를 해야 되겠다. 예. 이것 때문에 그동안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 또 뭐 편법적인 승계 이런 거를 초래했다. 뭐 이런 이제 비판이 많았었죠. 네네. 예. 그 이제 이번에는 이제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한다. 이게 법안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예. 그동안에 이 순환 출자와 관련돼서 이걸 기존에 그 이루어졌던 순환 출자까지 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걸 또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그 논의들도 있었고 법안 발의도 있었는데 이번에 통과된 건 일단은 순환 출자만 규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를 한 것이 이제 신규 순환 출자만 금지하겠다는 것이었고 또 예. 다른 이제 야당 의원님들이 발의한 여러 개의 법안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내용은 기존의 순환 출자까지 해소해야 된다. 예. 뭐 3년이면 3년 동안 해소를 하든지 아니면은 못하면은 의결권을 박탈한다. 예.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여야 간에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예. 이것은 또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선 후보들 간의 공약에도 이런 차이가 있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통과시킨 법은 기존의 순환 출자까지 지금 해소하는 것은 국민 경제에 지나친 부담이지 않느냐. 예. 쉽게 말해서 뭐 대기업이 지금 또 잘 돌아가야 우리
경제가 지금 잘 돌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여태까지 그런 뭐 잘못된 관행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런 지하에 없애라라고 한다면은 예. 우리 국민 경제에 미치는 그런 충격이 너무 크다. 예. 뭐 이런 공감대 때문에 야당에서도 이 부분을 좀 양보를 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번에 그 통과된 물론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 신규 순환 출자 금지 법안에 대해서 글쎄요. 그 평가를 좀 나누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재계 입장에서는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막대한 자금과 그 여력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와 일자리에 그만큼 신경을 못 쓴다라고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요. 반대로 이게 그 재벌의 그 경쟁력 강화 해소 차원에서 보자면 이번에 신규 순환 출자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부족하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제 두 쪽 다 제가 볼 때는 좀 예. 극단적인 그런 의견이지 않느냐. 예. 예컨대 이제 순환 출자가 금지되면은 마치 대기업의 그런 투자가 이제 완전히 위축된다. 네. 이런 이제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그 순환 출자의 사례를 보면은 주로 이것이 뭐 투자 위축, 뭐 투자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쭉 우리가 그 확인을 해보면은 예. 이 순환 출자라는 것이 오히려 부실 계열사를 지원한다든지 또는 재벌 총수의 편법적인 상속, 뭐 증여, 또 지배력 강화, 뭐 이런데 그 좀 안 좋은 쪽으로 우회 수단으로 활용이 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그 대기업에서 이제 순환 출자됐기 때문에 투자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장이 아니냐. 예. 쉽게 말해서 옛날에 뭐 현대자동차가 현대건설 인수했을 때나 또 뭐 금호아시아나가 대우건설입니까 인수할 때 이럴 때 보면 순환 출자하고 관련이 없거든요. 예. 그리고 또 뭐 제가 뭐 그 부분에 기업의 그 속성이나 속내를 확실히는 모릅니다만은 예. 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지금 대기업 그 상장사 현금성 자산이 뭐 100조가 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순환 출자 때문에 뭐 투자가 위축된다. 또 뭐 외국의 그런 그 M&A 방어가 곤란하다. 예. 이렇게 말하는 주장은 좀 예. 지나친 그 공포감을 예. 과장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두 번째로 제가 제기했던 기업의 재벌의 경쟁력 해소 차원에서 보자면 이게 신규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그 자세히 보니까 예외 조항들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효성 측면에서는 좀 약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나중에 일단 그 기존의 순환 출자에 대해서도 그 법제화를 논의를 하실 겁니까? 이제 물론 뭐 그런 부분도 다 열어놓고 뭐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이제 지금 순환 출자가 왜 생겼는지 그 역사나 연원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지금 생긴 그 순환 출자는 제가 알기로는 IMF 당시에 예.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부채 비율을 200%로 맞춰라.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자본을 늘려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 순환 출자를 이용하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을 지금 이제 세월이 10년, 15년 지났는데 다 모르겠다 그 사정은 예. 일단 무조건 없애라라고 한다면은 그 순환 출자 고리 끊는 거는 뭐 좋습니다만은 그 지분을 어떻게 지금 매각을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것은 그 하기 힘든 것을 기업에게 강요하는 것 아니냐. 예. 이것은 우리 국민 경제를 위해서도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뭐 기존 순환 출자 그런 부분도 예. 앞으로 더 또 이번에 이제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예. 또 한 2014년 한 7월 달부터 아마 시행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 효과에 대해서 뭐 우리가 또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또 판단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더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또 예외 범위를 좀 더 줄여야 되겠구나. 예. 아니면 더 늘려야 되겠구나. 이런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예. 우선은 이 신규 순환 출자
금지하는 것에 여야가 네. 뜻을 모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민주당 쪽에서 그 기존까지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김기식 의원의 경우는 이걸 3년 내로 해소 기간을 정해주고 구체적인 방법에 이제 법안까지 발의한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이번에 법안이 통과된 건 이제 신규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럼 민주당이 전적으로 이 부분은 양보를 한 건가요? 제가 뭐 이것을 방송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법안 심사 과정이기 때문에 또 예. 제가 법안 심사 소위원장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거로 생각이 되고 예. 이것을 뭐 누가 뭐 통째로 양보했다 또 누가 뭐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겼다라고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예. 지금 현재의 우리 경제 상황 지금 또 진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그런 요구도 많지 않습니까? 예. 또 한편으로는 그 재벌 대기업의 잘못된 그런 일탈 행위 지난 동양 사태 같은 데서 우리가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 예. 제가 볼 땐 최대 공약수가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좀 예. 지켜봐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 기존에 있었던 순환 출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은 여전히 뭐 민주당도 그럴 것 같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대답은 박민식 의원님께서 앞서서 하셨기 때문에요. 일단 이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다른 그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법안 뭐 통과 계획도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이고 또 재계나 또 많은 국민들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오랫동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멀지 않은 장래에는 여야 합의가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몇 달째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세부적인 쟁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그 쟁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법률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어떤 양적인 좀 숙성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이 뭐 어떻게 뭐 시간을 딱 정해놓고 뭐 언제까지 뭘 상품을 만드는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 야당 그 소속을 떠나서 우리 예.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들이 서로 신뢰를 가지고 예. 또 전문가들의 그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 작업을 몇 달째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만간에는 그런 어떤 성과물을 예.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알겠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금 하신 말씀과 좀 관련된 질문인데요.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당초 계획보다 또 약속보다 많이 후퇴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개에서는 이것은 뭐 너무 과도한 것이다. 또 반대쪽에서는 이것은 너무 미흡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시는데 예. 물론 이제 그런 의견도 겸허히 경청을 하되 예. 법안 심사라는 것이 정말 그 어떤 양적으로 뭐 이거 30점밖에 안 된다, 20점밖에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할 것은 아니고 예. 돌이켜 보면은 아까 일감 몰아주기 법안이다, 뭐 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법안이다, 또 오늘 이번에 했던 순환출자 법안이다 이런 것은 정말 몇 년 동안 국회에서 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못 시킨 법안이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정무위가 여야 간에 한 번의 파행도 없이 정말 예. 서로 양보하고 타협한 했기 때문에 얻은 예. 그 결과다. 저는 뭐 알겠습니다.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민식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위 600만 톤이 쌓이면 빅. 그걸로 피라미드를 만들면 Great. 거대함을 위대함으로 바꾸는 도전. 2200만 고객의 빅데이터로 만드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규모의 1등을 넘어 Big to great. 신한카드.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네,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가스비가 많이 나오면 큰일. 전기세까지 많이 나오면 더 큰일. 그래서 경동나비엔이 개발했다. 스스로 전기까지 생산하는 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질문은요. 아동학대 처벌 강화 적절합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문자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6558님 예스입니다. 학대와 훈계는 구분해야겠지만 불만 섞인 부모의 훈계는 분명히 학대입니다. 꿈나무의 미래는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의견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1,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7시 10분에 뵙겠습니다.